그러니까 이게 ESG 말고도 중소기업을 이제 뭐 대표님으로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툴을 하나 제공받은 느낌이기도 해요. 약간 이번 기회에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출 10억, 100억, 1000억, 5천억 몇 년 뒤에 얼마짜리의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서 키울 거다라는 재무적인 매출 성장세 플러스 그 밑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2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걸려요. 공시에도 걸릴 거고 내부 통제에도 걸릴 거고 굉장히 그 숫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들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중견, 중소 이런 회사들은 그 법에 걸리지 않아서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약간의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렇죠. 여력도 없고 그렇죠.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럼 언제 하냐? 법이 아니라 우리 고객이 요구하거나 내가 당장 납품을 해야 돼갖고 요 정도는 관리해야 돼라는 거는 거의 그냥 필수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야죠. 그건 해야죠. 네. 제가 보통은 처음에 ESG를 막 5년 전에 기업들한테 설명할 때 드레스 코드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플레이어 이 약간 무도에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를 하자. 비싼 명품으로 하지 않아도 구두랑 벨트랑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꼭 그거 해야 돼. 예, 그러면은 뭐 무도에 가실 때 추리닝 입고 가세요. 뭐 전체 다 턱시도 입었는데 운동화 신고 가세요. 진입이 안 돼요. 안 맞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약간 패션에 비유하자면 약간 꾸안꾸 패션처럼 꾸민 듯 안 꾸민 듯 내가 ESG를 하고 있지만 내 기업의 스타일과 내 기업의 성장 그림에 따라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꾸안꾸 패션이 어필을 하려면 내가 옷 입고 누구한테 보여줄까가 연결이 좀 되잖아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된다. 내 제품을 납품받아주는 고객은 뭐를 요구할까? 그들은 어떤 ESG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고객을 더 좋아할까? 더 파트너십으로 좋아할 것인가라는 약간 어필 포인트로 확인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10% 성장할 걸 20% 성장해 보려고 매력 포인트를 훨씬 올리는 거죠. 말씀하신 거 뭐 100% 동감을 하고요. 근데 한번 또 고민해 볼 것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느냐에 따라서 재무 성과도 올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많은 또 구직자에 대한 좋은 문호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방의 조그만 뭐 치킨집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네. 많은 소비자들이 그거에 감흥을 받아서 뭐 주문 폭탄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우리한테 정말 맞는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부터 하나씩 좀 준비해 나가시면은 아마도 ESG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첫 질문이 ESG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될지 모르겠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게 뭔가 약간 저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되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약간 그 사전적인 정의. ESG는 이거고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ESG 뭔지는 너무 많아요. 그냥 네이버에 쳐보셔도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우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E의 약자, S의 약자, 그다음에 지표, 공시, 뭐 공급망 협력사 관리 많이 보셨을 텐데 과연 어떤 인더스트리의 중소기업들은 뭐가 가장 크리티컬한지 뭐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꾸안꾸 패션, 뭐 드레스 코드 다 그 구름빵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사실. 구름빵까지 나왔네요. 네. 그런 거야. 1년을 거의 한 3, 4년처럼 달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ESG는 다 해야 되고 이제 중소기업뿐만 대기업은 일단 필수가 됐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약간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들, 전문가들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바쁘시게 다니셨을 것 같고 진짜 중소기업한테 딱 전달해 줄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시리즈를 전달해 주신다 라고 하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제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와닿아야 돼요. 편집될 수도 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베스트 그렇죠. 프랙티스라기보다는 베스트 어프로치? 왜냐면 베스트 프랙티스 왠지 모르게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기업들마다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또 기업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당장 뭐 인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옆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소문이 나도 우리 회사가 그걸 모방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럼 정말 ES는 뭐 정말 새로운 게 아니네요 라고 하면 저는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잘 전달된 것 같다. ES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도 박수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사실은 ESG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기업은 어떤 걸 해야 돼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ESG 관점에서 세 가지 현미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느낌이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린 이걸 잘했고 또 보니까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ESG 평가 지표 중에 하나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걸 저기다 훨씬 더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뭐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뭐 드레스를 나왔다고 해서 자기의 체형을 무시하고 입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게 우리 가다가 아무리 옷이 이뻐도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내가 입었다고 잘 어울리진 않는 거죠. 순간 상상했어. 아니 너무 예쁜 드레스가 그래서 입었는데 몸매가 안 안 맞아. 맞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럼 안 색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절대. 그래서 그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했을 때 물론 배우는 건 좋은데 사실 경영학에서 말할 때 소위 말하는 무슨 학습, 러닝의 한계가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하는 뭐 사례를 찾기보다는 저쪽 산업에서는 저런 것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어프로치하면 좋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D 앤서를 찾아가는 과정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어프로치들을 시도하지 않은 중소기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베스트 어프로치들 했던 거에 모인 게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느끼셨던 보셨던 그런 어프로치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그걸 보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나침반 같은 지표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ESG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엄청 뭐 넓은 범위나 새로운 이런 게 아니라 막 하고 있었던 거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여전히 ESG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약간 당위성, 명분, 필요성 사실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이 필요한 약간 시점이 아닌가? 제가 늘 이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한테 설득해야 된다. ESG가 뭔지 알려줘야 된다. 마치 나는 수학, 영어, 국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역사도 해야 해, 과학도 해야 돼. 이런 약간 ESG가 경영의 하나의 과목이나 또 내가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에디셔널하게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돈의 어떤 자본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장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서 모든 세상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세상에는 우리 맨큐의 경제학도 나오지만 정부, 그 다음에 또 기업, 그 가게 이렇게 세 개가 임금도 주고 세금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와 경제가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에서 약간 안경이 탁 바뀐 거예요. 어떤 안경으로 바뀌었냐면 기업의 고민을 정부의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그리고 결국에 국민과 우리 어떤 피플의 어떤 가게라는 부분에서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이 조금은 오지랖 넓은 메커니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자들을 좀 보고 신경 써야 되고 조금 눈치 좀 봐야 나눠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정부도 따뜻한 자본주의란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ESG는 따뜻하진 않지만 왜 우리가 따뜻하다고 얘기하냐면 약간 오지랖 넓게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너 좀 배고프니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이런 약간의 그 상생 메커니즘이 이 경제 성장 베이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사들도 엄청 움직여요. 자, 이제 돈만 막 돈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투자하고 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정부의 아젠다도 좀 같이 상생해 줄 수 있는 거를 찾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금 잘 내고 사회공헌비 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약간의 그 툴이나 세상의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안경이 다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결국에는 챙겨야 되는 시장의 요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강한 회사도 있고 약한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요구 사항과 대응해야 되는 사항과 최소한 내가 이걸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잘해봐야지라고 활용하는 필요사항을 잘 구분지어 주시면 돼요. 나의 약간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고 들어오는 화살표의 포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떤 회사는 들어오는 것만 하기도 바빠. 근데 그거를 이게 뭐야 봤더니 이건 ESG래. 이거 뭐야 했더니 ESG 시대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ESG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뭔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게 쭉 펼쳐져 있는 경영의 어떤 바운더리를 하나의 용어로 집합시켜 놓고 방점이 달라지는 거를 쉽게 우리가 터닝 포인트 시대에서 용어가 조금 나온 거죠.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우리가 꽤나 많이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은 기업의 의사결정한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 뭐 종업원들, 뭐 지역사회, 뭐 협력업체 너무나 많은데 대기업은 당연히 뭐 정부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관점에서 요구사항도 가는 건데 중소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아마도 그런 선행을 정말 감사했던 소비자였을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많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사실은 대기업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협력관계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잘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만약의 경우에 혹시 ESG 관점에서 약간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들한테 본 기업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중소기업의 ESG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문제가 있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포함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걸 또 다른 어떤 압박으로 많이 느끼세요. 그럼 우리가 중소기업인데 내가 ESG를 못하면은 대기업한테 갑질을 당하겠네. 근데 한번 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R&D도 하고 계신 이유는 결국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ESG 시대에는 이 ESG를 잘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경쟁 우위거든요. 최근에 뭐 대한상의에서 그 좋은 서베이 결과도 봐도 중소기업의 많은 분들이 ESG의 중요성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답이 나온 게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종업원들한테 따뜻한 한마디를 하고 내가 평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R&D 투자를 하는 것만큼이나 ESG는 정말 떳떳하게 우리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와 협력업체가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ESG의 좋은 준비성을 보고 새로운 또 대기업이 우리한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협력적 ESG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경영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ESG라는 용어가 도출된 것도 있고 그다음 뭔가 협력사로서 대기업과 어떤 새로운 어프로치 기회를 만들기 위한 ESG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뭐 왜 해야 되나 필요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어프로치도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뭐 글로벌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뭐
보고 약간 귀감이 될 수 있는 아 저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네. 다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보통 이제 막 다들 고군분투하시다가 얻어 걸린 케이스여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잘했다라고 하면 다 사후적으로 해석해서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거가 ESG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거라기보다는 막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괜찮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앞 맥락이랑 어프로치. 똑같은데요? 네, 뭔가 네, 네. ESG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원래 하고 운영에 있는데 그게 약간의 ESG 모멘텀의 좋은 케이스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 늘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영에서의 어떤 베스트 사례 같은 것들이 뭔가 의도하고 이걸 만들어야지라기보다는 계속 그 경영을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트라이얼 에러를 막 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되면 우린 그걸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분도 그래서 이게 막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전문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놓고 계속 관심 가지고 고군분투 하시면서 네, 여기까지 오신 트라이얼 에러 수많은 어프로치를 데이터 하면서 노가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사이트들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리면은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와주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ESG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 기업들이 자꾸만 점수만 신경 쓰고 외부에 컨설팅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상품 출시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ESG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현미경 같은 건데 자기 걸 바라봐야 되지 새로운 시대라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그건 점점점 숙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ESG를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이 더 성장하는 이런 모멘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3년 5년 뒤에 먹거리를 엄청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고 상대방 고객들의 어떤 리스크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나의 경영을 도와주는 어떤 컨설턴트의 역할로 사실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 찍기 전만 해도 ESG가 뭐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저도 많았는데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되게 베스트 파트너로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들 ESG 평가를 쭉 셀프 체크 하시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나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 마지막 질문이 네, 왜냐면은 그 항상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 가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우리 비즈니스도 성장하지만 나도 성장한다라는 그 느낌일 때 사실 우리 MZ 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요즘 창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보상과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투명성만 있으면 굉장히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저는 MZ 알파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올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ESG 경영 관리를 하실 때 훨씬 더 피플 중심으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시죠. 어떤 사장님은 못 해먹겠다. 아니 뭐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챙길 게 너무 많아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점점 챙길 게 많아지고 기업 경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ESG를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 활용하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더 강소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신다. 너무 와닿아요. 화살 확 빠진 여기 느낌. 뒤에 스태프들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중소기업 대표분들에게 주시는 팁은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나의 어떤 경영 철학 이걸 돌아보실 수 그렇게 있을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ESG가 무엇인지를 좀 이 회사에서 다 같이 좀 같은 목소리를 낼 정도로 좀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뭐가 있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의미인지 과정의 문제인지 해서 다 같이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 회사한테 ESG가 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ESG가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고용 창출을 보면 대기업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오너분들께서 또 경영자들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거를 어떤 위협이 아니고 규제가 아니고 아, 우리 회사가 지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한 레벨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걸 내가 바라볼 때 E와 S와 G로 남들도 공감하는 현미경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셔가지고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 사회랑 같이 좀 성장하시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정말 글로벌 중소 중견기업이 좀 탄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 왔는데 두 분이 되게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SG를 바라보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 입장에서는 ESG의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가 있지에 대한 생각만 사실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ESG를 다시 한번 풀어헤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ESG 딱 느꼈을 때 규제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났고 평가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되고 기회가 되고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사실 와닿은 것만 해도 저한테 또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도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펼쳐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 뒤편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E에 대해서 다뤄보고 또 S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좀 통합적인 이제 통찰력 있는 또 콘텐츠들 또 다른 분들이 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ESG BPS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런 자리들이 조금 더 약간 오프 드 레코드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여기만 즐거웠을까봐 좀 걱정되는데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 마케팅까지. 네, 마케팅까지. 대한상의도 들어가서. 네네, 대한상의 중소기업 연구 보고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보시면 보고서나 가이드라인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 보면 아, 이 지표 말고 이거 좋잖아 라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대한상의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지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연구도 하시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상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면은 그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한상의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고민할 만한 많은 이슈들을 ESG라는 그림으로 정리를 잘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제가 오늘 많이 인용했던 각종 무슨 서베이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 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근데 또 그에 따라서 또 대한상의 쪽에서 또 나름 또 이제 그에 대한 방법론 같은 걸 좀 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지식도 좀 습득하시고 또 좀 더 액티브하게 대한상의로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한테 요구되는 것도 좀 열심히 말씀하셔서 조금씩 좀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한상의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분들이 중소기업 대표분들, 중견기업 대표분들이 다 좀 많이 좀 성장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클로징이 안 되네. 네, 네버 엔딩. 계속 네버 엔딩으로 카메라 끄시면 네, 계속 끄시죠, 돌아갑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고요.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편집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